지난 시간에 이 진로 자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특선 요인 이론을 학습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슈퍼는 진로 자기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무 진로 자기 개념에 비중을 뒀다,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슈퍼의 아치웨이 모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로 자기 개념은 슈퍼의 이 아치웨이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 자, 왼쪽 기둥은 어떤 생물학적인, 즉 개인적 생물학적 요인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왼쪽 기둥에 있습니다. 자, 왼쪽 기둥은 이 생물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성격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성격적인 측면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특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지리학적인 관계, 즉 환경적인 요인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 지역사회, 학교, 가족, 또래 집단, 경제, 사회, 노동시장, 또 크게는 뭐 우리가 사회 정책이라든지 고용 실제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 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사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가 있다. 자,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흑인 고용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굉장히 진로 발달이 이루어진 사례 중에 중요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흑인의 고용이 법적으로 5%를 채용해라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오프라 윈프리는 10분 활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 것이죠. 자, 이렇게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상호작용을 해서 발달 단계 5단계, 그러니까 이건 전 생애 발달 단계죠. 요거는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티기 5단계를 거치면서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 사이에 또 역할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애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생애 역할, 예를 들어서 진로 발달에 따라서 생애 역할이 달라지죠. 생애 역할이 달라지고 생애 역할의 중요성도 달라집니다. 자, 내가 직장을 다니기 전에 학생의 역할을 할 때는 공부가 최고였는데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역할이 이제 직업인이 최고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 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 역할이 이제는 가정까지 넘어오죠. 가정까지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할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부모가 되면은 이제는 부모의 역할을 할 것인지 직장의 역할을 할 것인지 여성들은 또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진로가 발달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진로 자기 개념, 현실 간의 타협을 통해서 진로 자기 개념이 형성한다. 이때 이 진로 자기 개념은 현실과 타협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타협을 하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X, 틀린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진로 자기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는 그거에 이어서 전생의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는 진로 발달을 일종의 전 생애적인 발달 과정으로 본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발달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개인의 성격과. 그렇죠? 그래서 이는 아동기 때부터 노년기 때까지 전 생애 동안에 사회적 관계,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직업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도 다 사회적인 관계죠.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 이 성장과 쇠퇴의 변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성장과 쇠퇴의 변화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뭐 30대에 돼서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또 직장을 알아본 단계가 오고, 뭐 50대에서도 다시 또 새롭게 직장을 알아본 단계도 되고, 60대에도 새로운 또 직업으로 또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은퇴 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진로를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지만이 다시 또 나의 어떤 은퇴 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는 진로란 한 개인의 생애 과정으로서, 전생의 과정으로서 개인은 일생 동안 일련의 발달 과업에 직면하고 발달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과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업을 달성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수월하다는 거죠. 이런 발달 과업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발달 과업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슈퍼는 이러한 진로의 의미를 가장 넓게 해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생의 이론,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이것은 이제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로 발달 단계라고도 하기도 하고 경력 개발 단계라고도 합니다. 경력 개발 단계. 자, 이거는 우리가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대순환. 그래서 성탐, 확, 요, 퇴. 성탐, 확, 요, 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이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장기에는 그 하위 단계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있다. 자,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자, 요거는 우리가 아동기 초기에는 욕구, 환상적으로 직업을 원해죠. 나는 뭐 대통령 될 거야. 나는 뭐 외교관 될까?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난 트럭기사 될 거야. 요리사가 될 거야. 이거는 그냥 자신이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욕구대로 환상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지나면 아동기 후에는 이제는 흥미, 능력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기, 흥미, 능력. 그러다가 이 직업은 나에게 흥미가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러다가 이 직업은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정기는 14세에서 24세까지인데, 자,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적합한 직업 탐색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적합한 직업 탐색이 이루어지는 단계. 자, 잠정기. 잠정적으로 그 직업을 이제는 선정하는 것이죠. 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직업을 선호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전환기죠. 그래서 쭉 내가 그동안 고려해왔던 그러한 그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고려해왔던 직업들 중에서 내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기 때는 그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죠. 그리고 저는 시행기는 한번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선택한 거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확립기에 또 시행기가 겹쳐 있죠. 요 시행기는 내가 한번 시행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시행한 그 회사가 나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립기의 시행기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탐색기의 시행기는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한번 해본 거예요. 행동을 취한 거고, 확립기는 그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쳤다라고 하면 무슨 기? 확립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전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유지기, 갱신기, 혁신기, 감속기, 은퇴기, 준비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성, 탐, 확, 유, 시, 요 5단계를 순서대로 기억을 하고, 자, 성장기에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있고, 탐색기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가 있다. 그리고 그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는 바로 확립기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란 개인이 일련의 발달 과업에 직면해서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생애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럼 성장기, 출생에서 13세. 이거는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그 암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고 직업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발달 과업인 것이죠. 자, 우리가 태어나서 13세까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동기 초기에는 그냥 환상적으로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환상기라고 하고, 조금 지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능력기. 그래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사결정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지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적이다. 그래서 슈퍼의 전생에 이루는 발달 단계는 인지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인지적이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키우게 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현재 행동이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탐색기인데 이것은 이제 14세에서 24세까지 기간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다. 그래서 잠정기,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했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호할 것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이제는 자기 이해가 부족하고 직업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시기가 이제는 잠정기죠. 전환기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가 쭉 이러이러한 직업들을 이제 고려해온 직업들 있죠. 그 중에서 이제는 내가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시행기는 선택한 분야를 향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립기는 25세, 45세까지인데 시행기, 안정기. 자, 이때 시행기는 적합한 일을 발견할 때까지 몇 차례 변화를 시도하면서 변화를 겪는 시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반드시 확립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안정기는 개인은 직업의 정착감에 따라 점차 신뢰할 만한 생산자가 되어가고 긍정적인 평판이 발달되는 시기다. 자, 유지기 45세에서 65세. 그래서 유지, 갱신, 혁신. 이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어떤 수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 개선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 분야를 선택하는 등의 새로운 사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쇠퇴기. 이거는 65세 이상인데
감속, 뭐 은퇴 준비를 하는 시기죠. 자, 이 슈퍼는 이 발달 단계별 특징 및 과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 생애 주기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평균 수명의 변화. 자,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120살이잖아요. 아닌가요? 100살인가요? 90. 어쨌든 옛날에는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긴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혼 연령의 변화. 과거는 굉장히 빨랐는데 요즘은 엄청 늦죠. 뭐 33, 뭐 이렇게 연령이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녀 남아있는 기간, 자녀 기간의 변화가 올 수가 있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기간. 그리고 직장 선택의 변화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X죠. 그리고 이제 이 슈퍼는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탐화 요 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지 뒤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비정상적인 사람만 뭐 잘 발달되다가 그 유지기로 가다가 다시 빠꾸로 뭐 가냐, 이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도 보니까 50살 돼서도 다시 새로운 직업을 탐색을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지기 때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 반론을 제기한 결과, 슈퍼 이론의 이제 후기 이론에서 이제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더라도 유지기에서 다시 탐색기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이론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재순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순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 이후의 슈퍼의 모형은 성인기의 진로 발달은 이런 생물학적인 발달. 이건 슈퍼의 이후입니다. 후기 모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물학적인 발달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계속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제 진로 발달은 생물학적인 발달, 즉 연령의 발달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바꿨어요. 연령의 발달과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50이 돼서도 다시 탐색기로 갈 수 있고, 뭐 60이 돼서도 다시 탐색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시기가 뭐 50이든 60이든 다시 언제든지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슈퍼의 후기 모형은 진로 발달은 생물학적인 발달, 즉 연령의 발달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요거 줄 치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주어진 단계를 성공적으로 맞춰서 얻어진 어떤 심리적 변화가 반드시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왜? 다시 뒤로 올 수 있으니까 진로가 빠꾸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진로 단계 사이에 발생하는 전환의 시점은 연대기적 연령보다는 개인의 성격과 생애 환경의 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성탐화 요 세특이 단계 진로 발달 단계마다 또 다른 단계가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장기에도 탐색기, 뭐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특기가 있고, 또 그 탐색기에도 뭐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특기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5단계의 발달 단계마다도 다시 또 그 5단계 발달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후기의 모형입니다. 아까 이제 이 재순환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발달의 불안정성은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성공적인 발달적 변화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뒤로 밑으로 빠꾸 하는 것이.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 궤적 중에서 본래 생애 순환 과정에서 초기에 놓인다고 보았던 단계, 탐색기죠. 탐색기로 복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유지기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 되겠죠. 직장을 탐색해야 되겠죠. 탐색기로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재순환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중반에 완성되었다고 본 탐색기는 전 생애 중 다른 어느 시기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슈퍼의 생애 공간 이론은 그 한 개인이 감당하는 삶의 다양한 역할이 그의 생활 양식을 구성하며 그러한 전체적인 역할의 그 구조가 진로 양식을 구성한다. 자, 다른 내용은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슈퍼의 생애 공간 이론은 생애 역할을 강조를 한 겁니다. 생애 역할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생애 역할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슈퍼는 세 번째 보면 슈퍼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전생에 걸쳐서 9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9가지 중요한 역할. 자, 그 역할은 자녀, 학생, 여가인, 시민, 근로자, 배우자, 주부, 부모, 은퇴자 등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애 역할은 어디서 수행된다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4개에서 4가지의 개인극장이라는 곳에서 수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슈퍼의 진로 무지개 모형을 보면은 제일 위에는 요 5단계 발달 단계죠.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서 생애 공간에서 자녀 역할, 학생 역할, 여가인, 시민, 직업인, 주부 역할,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보시면, 자, 예를 들어 확립계 기혼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 직장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출산과 결혼으로 인한 부모로서의 역할도 부각되는 등 다중 역할 갈등으로 인해서 진로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직에 해당되는 중년기의 자녀로서의 역할은 이제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역할이 아니고 연루해진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죠. 이 시기의 다른 역할들, 즉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또 배우자나 부모로서의 역할과 중첩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어머니가 저를 케어한 기간보다 제가 어머니를 더 케어한 기간이 길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를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애 진로 무지개 사례는 이렇게 현장에서 그려봅니다. 자, 뒤에는 이제는 진로 발달에는 나이로 따져서 5살, 10살, 15, 2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녀 역할은 내가 태어나서 55세까지 했고 할 거고, 학생은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언제까지 할 거고, 이거를 전 생애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가 또 학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을 여기다가 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자신의 생애진로 무지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한 칸에 있는 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다가 적고선 그건 언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려봄으로써 내 생애를 전 기간 동안 전 생애를 한 번에 쫙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예, 이제 긴즈보그의 진로발달 이론은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긴즈보그 진로발달 이론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슈퍼가 중요하기 때문에 슈퍼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걸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이 진로발달 이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이 긴즈버그예요. 긴즈버그. 그래서 이 긴즈버그는 세 번째 처음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직업 선택 이론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직업 선택을 하나의 발달 과정으로 제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 직업 선택 과정은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그시고 바람과 가능성의 타협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긴즈버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신의 욕구, 능력, 가치관 이 내적 요인이고
그 다음에 외적 요인, 가정 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 조건, 이런 외적 요인 간의 타협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다 이거 좋아한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반대하고 막 이런 경우, 그럼 막 서로 타협하고 막 이렇게 직업을 선택, 그 환경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슈퍼의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요거는 전 3단계입니다. 그리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그래서는 환장혀 이렇게 기억을 한 것 같은데, 자, 환상기. 자, 이것은 11세 이전이죠. 놀이 중심의 단계죠. 어린아이들 막 놀잖아요. 뭐, 소꿉놀이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 여건, 능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놀이를 통해서 표출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잠정기는 전 초기 청소년기 단계인데 11세, 17세까지. 그래서 흥미, 능력, 가치 전환, 흥능가전 네 가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능가전, 처음에는 흥미, 두 번째 능력, 세 번째는 가치, 네 번째는 이걸 진로 의사결정, 책임의식을 깨닫는 단계, 전환 단계죠. 흥능가전. 네. 그 다음에 현실기는 탐구특 해서 그 청소년 17세 이후부터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 장년기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 장년기까지. 그래서 이런 청소년 중기까지 그 진로 발달을 본 것이 바로 이제는 그 긴즈버그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탐색, 진로에 대한 초점이 보면 훨씬 더 좁아지면서 구체화되면서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고, 이것을 이제는 특수화 단계에서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하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고도의 세무에 대한 의사결정 특정의 진로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는 단계다. 그래서 크게는 전 환장혀, 환잠현인데 환장혀 이렇게 기억을 하고, 흥능가전, 탐구특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